안녕하세요. 투자 이야기 열입니다. 제가 최근 치과 치료를 받고 있어서 이 영상의 발음이 좀 좋지 못할 것 같은데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종목은 기존에 제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메모리 반도체 3사 중 하나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사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 마이크론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때문에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고 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제가 투자를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 투자 아이디어와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마이크론에 투자를 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메모리 업황에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이제 과거에 이베스트 증권에서 기존의 메모리 사이클을 분석한 자료인데 이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메모리 사이클을 나타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사이클 산업이라는 겁니다. 뭐 다들 사이클 산업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어떠한 사이클로 이루어지는지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테니까 한번 간략하게 점검을 해보자면 2011년도에 PC 시장의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첫 번째 불황이 있었습니다. 약 6개 분기 동안 하락이 이어졌고요. 이 하락 사이클 동안 당시 반도체 세계 3위 업체였던 일본의 엘피다가 파산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하이닉스가 어려움을 겪다가 SK에 인수되면서 반도체 3자 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사이클이 상승을 거듭하고 메모리 업체들이 큰 수익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은 약 11개 분기 동안 이어지는데요. 두 번째 사이클은 스마트폰의 수요 침체로 인해서 발생한 6개 분기의 하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요 침체가 끝난 다음에 10년부터 약 10분기 동안 지금도 밈처럼 회자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른바 반슈사가 도래를 합니다. 이게 지금도 커뮤니티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하면서 많이들 회자되는 내용인데요.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언론에서 그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강력했던 슈퍼사이클도 끝이 나고 과잉 재고로 인한 세 번째 사이클이 도래를 합니다. 이 과잉 재고로 인해서 약 6개 분기 동안 크게 하락을 하고 이 하락 이후에 조금씩 코로나에 거쳐서 상승이 진행되는데요. 여기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약 21년, 22년 초까지 상승 사이클이 이어지고 22년 중순부터는 다시금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하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메모리 업황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는 업황만큼 나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요. 뭐 사실 엔비디아로 인한 AI 열풍이 아니었으면 더 안 좋았겠지만 AI 열풍에 의해서 주가가 조금 방어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게 업황이 회복돼서가 아니라 AI로 인한 영향이라는 것을 좀 인지해야 될 것이고요. 이러한 메모리 업계의 어려움 하에서 현재 메모리 3사는 계속해서 감산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감산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지속되면 저는 지금과 같은 가격의 하락이 계속해서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금 하락 사이클이 끝이 나고 상승 사이클로 돌아설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과거 표와 같이 상승 사이클은 다시금 길게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메모리 산업 자체가 표에서 보듯이 수요 공급 논리로 인해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또 수요 역시 하락하고 다시금 공급이 감소하면 이에 따라서 수요도 증가하고 가격도 증가하는 이러한 패턴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 시점이 투자하기 아주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제가 지금 메모리 업황이 어려운 상황 하에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에 투자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이유는 메모리 업황이 점점 과점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메모리 상승 사이클을 만들었던 여러 요인들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이클에 따른 수요 증가입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요인이 있는데요. 바로 치킨 게임으로 인한 경쟁 업체들의 파산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2023년도 1분기 기준 메모리 시장 업체별 점유율이 나와 있습니다.
D램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42.8%, 마이크론이 27.2%, SK하이닉스가 24.7%로 이 메모리 반도체 3사가 거의 95%에 달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D램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장을 가점하고 있다는 것이 뉴스에 나올 때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과정의 의미는 굉장히 크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있고 또 이에 따른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니까 사실 타 업체가 진입할 수도 없고 진입하기도 어려운 엄청난 혜자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낸드 플래시 쪽을 보면 전혀 상반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34.3%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뒤를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만만치 않은 비중으로 뒤쫓고 있고, 하이닉스가 15.1%로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 표엔 나와 있지 않지만 대충 한 10% 정도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표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과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중국이 반도체 국위를 밀어붙이고 있는 YMTC도 만만치 않게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무래도 낸드가 D램보다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과거와 같이 어떠한 파산하는 업체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보였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D램보다 경쟁이 치열한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흐름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뉴스를 보시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낸드 시장의 생존 게임이 시작됐다는 뉴스입니다. 낸드 산업의 공급과인 현상으로 인해서 2025년까지 흑자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향후 3년간 메모리 업체들이 적자를 버티면서 생존 게임을 펼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내용인데 왜 투자 아이디어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뉴스를 보시면서 이야기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죽수는 시장에 키옥시아 웨스턴 합병설까지 설상가상 K낸드라는 뉴스입니다. 현재 낸드 시장 2위, 3위 업체인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집을 키우고자 합병을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DDR5, HBM 등과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D램과 달리 낸드 시장은 계속해서 어려워 보인다는 내용의 뉴스인데요. 특히나 이러한 하락 여파가 하반기 내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걱정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뉴스 내용은 K낸드에 대한 걱정의 내용이긴 한데 저는 반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낸드 시장이 기존의 경쟁 구조에서 과점 구조로 변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점화된 D램 시장에서 메모리 3사는 다시금 조만간 이익을 회복하고 낸드 시장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D램에서 이익이 나니까 낸드 쪽의 적자를 버텨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릅니다. 설령 지금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양사가 합병을 진행한 다음에도 이를 계속해서 버텨낼 수 있냐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방어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지원 없이는 그냥 밑빠진 독에 물붓기밖에 되지 않죠. 저는 이제 엘피다가 과거 그랬듯이 이 업체들의 파산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큰 타격을 입고 마켓 시어를 계속해서 이 메모리 3사에게 내어주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D램에 이어서 낸드까지도 이 메모리 3사가 가점하게 되는 상황이 다시금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마이크론에 투자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최근 열풍처럼 번지고 있는 AI에 관련된 HBM 메모리입니다. 이제 혹 투자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아직 굉장히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한 주가 상승은 거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일단 HBM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 수요를 살펴본다면 현재 지속해서 상향되고 있습니다. HBM에 대한 시장 수요에 대한 예측이 트렌드포스 같은 데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불과 1, 2개월 사이에 향후 전망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처음엔 40% 연간 성장한다고 했다가 80%,
지금 100% 이상 성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엔비디아 영향이 좀 큰 거라고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간 100% 이상의 성장을 향후 몇 년간 바라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HBM3를 제대로 양산하고 있는 업체 자체가 현재는 SK 하이닉스 하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 하에서 그 규모가 작다 이렇게 말할 내용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그 트렌드포스에서 HBM 그 개발 상황을 메모리 3사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인데요. 현재 지금 HBM3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양산 중에 있고 삼성전자가 4분기에 양산 예정이면서 HBM3E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과 하이닉스가 24년 1, 2분기에 양산을 예상하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가 3분기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까지의 저마진 HBM 제품이 아니라 본격적인 고마진 HBM 제품의 매출이 찍히는 시점은 아무리 빨라야 24년 중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이 HBM의 고마진이 24년 중순부터 찍히니까 그 전까지의 HBM 매출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크게 의미 없다고 보시면 좋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러한 HBM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와 다르게 기본적으로 오더 메이드입니다. 즉 비메모리와 같이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문제 중에 하나인 과잉 생산의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것과 같이 사이클이라는 특수성에 묶여서 전반적으로 멀티플을 좀 저평가받고 있는 요소가 많은데요. 이 기본적인 저평가 요소가 많이 사라지는 거죠. 물론 이제 매출 전체가 HBM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HBM은 그 일부이기 때문에 전체를 반영할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전반적인 멀티플 자체가 이제 일부나마 변화할 수 있는 요인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HBM 자체가 단순하게 매출을 일으키고 수익을 거두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저는 이 업체 자체를 바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메모리 업체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비메모리화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HBM 관련해서는 좀 워낙 할 이야기가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게 마이크론에 투자한 세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살펴보면서 제가 투자를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현재 마이크론의 주가는 9월 1일 기준 73.39달러에 위치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77.1빌리언 달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수 조정에 따라서 64불쯤에 1차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63불쯤에 2차 매수해서 현재 약 10% 초반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가 조용히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향후 업황의 회복에 따라서 큰 출렁임이 보이면서 이제 회복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주가도 굉장히 출렁거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출렁거림을 좀 살펴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진행할 생각이고, 설령 만약에 제 생각이 틀려서 중간에 침체가 와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저는 뭐 50불, 40불, 30불이 온다면 더욱 마음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이 마이크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실을 딸 시간이 조금 뒤로 미뤄질 뿐이지 무조건 과실은 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이러한 제 투자는 참고만 하시고 매매는 스스로 판단하에 스스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